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엄마 방송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손혜원 비리 추적단 손혜원 동생 손연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 매주 나와주셔서요. 자, 오늘 손혜원의 그 숨겨진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손연 선생님의 입을 빌려서 생생하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손혜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저희가 손혜원이가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군데 그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보훈처면 보훈처, 네. 또 문화재청이면 문화재청 해갖고 하다 보니까 네. 너무나 이게 그쪽에 치우쳐서 얘기를 하면 손혜원의 개인 비리나 개인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동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든가 자기의 행위를 숨기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네. 오늘은 손혜원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손혜원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여러분들은 손혜원이가 어떤 위치, 민주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스핀닥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 스핀닥터라는 얘기는 선동을 하는 사람, 선동주의자, 또 여론 조작가 뭐 이런 뜻입니다. 손혜원이가 그 촛불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그런 단초가 됐던 촛불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거를 문재인의 입에다가 쳐놓은 그 장본이 몇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제가 개인의 힘으로 좀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이고 네. 지금도 그 스핀닥터의 그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수뇌부의 이론으로 움직이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손혜원이의 비리라든가 손혜원이의 얘기를 감추기 위해서 또 손혜원이의 전방과 후방에서 손혜원이를 비호하는 예. 그런 어용 언론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잘못된 빨간물에 물든 그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포진하고 있죠. 예. 대표적인 예가 전방에는 전우용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인데 손혜원이가 몇 달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역사학자를 본 적 없다 하고 네. 치니까 전우용이라는 자는 또 뭐 손혜원이 같은 국회의원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손혜원이가 하는 일마다 다 좋은 일이고 지금 우리 이 보수 우파에서 자유 우파에서 손혜원이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거를 자기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비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전우용이라는 자를 한번 찾아보면 얼마나 빨간물에 물든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이 자를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나마나 뭐 자격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을 막대한 월급을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었던 문화재청의 위원으로 임명을 해갖고 또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 임기가 2년이라서 예. 몇 달 전에 그걸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또 손혜원이가 이제 노졌겠죠. 예. 또 후방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얼굴 네모난 사람, 네. 머리 뒤에 끈 묶고 이름도 올리기 싫지만 김갑수. 아유 나 싫습니다 이름도. 그런 자들이 또 내가 손혜원이를 잘 아는데 이러면서 맞아.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한 초선 의원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민주당이나 문파나 이 대깨문 쪽에서 완전히 손혜원이를 갖고 앞에 세워서 네. 정말 꼭두각시 노릇을 시키고 있는 건데 손혜원이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좋다라고 저렇게 놀고 있는 거죠. 사람들 네. 앞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손혜원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손혜원이가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이것들이 정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혜원이가 그 삼성그룹 자체가 싫다고 삼성이 싫다고 네. 자기는 핸드폰을 아이폰을 쓴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미국을 그렇게 욕하고
뭐 중국이나 북한에 예. 이쪽으로 붙는다고 하는데 핸드폰은 또 미국제 쓰네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예. 뭐 핸폰은 그러니까 또 삼성이 싫어서. 삼성이 싫어서 아이폰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예. 예. 제가 30년 동안 손혜원이 집에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하고 손혜원이 집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 손혜원이 집안에 삼성 물건이 없을까요? 아 맞아. 많이 있겠죠. 예. 30년 동안 그 집에 안 가봤어요. 아예 안 가봤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아시겠죠. 우리 소년 선생님이 얼마나 올바르고 고든 분인지. 예. 그건 제가 인간으로 취급 안 했어요. 뭐 네. 걔도 저를 그랬겠지만. 네. 근데 한간의 얘기로는 우리 소년 선생님이 너무 노름을 해서 빚이 많이 졌다. 이런 얘기들도 좀 이제 했어요. 그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이제 쑥 들어간 예,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번이라도 네가 봤으면 나와서 얘기를 해라 나한테. 정거를 대라. 해라. 예. 얘기를 했는데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사실 어릴 때 집에서 이제 고스톱 치잖아요, 식구들하고. 그렇죠. 손혜원이가 더 잘 쳤어요, 저보고. 저보다. 근데 하는 거 보면 더 자쳤을 것 같아. 아이고 얘는 뭐 당할 수가 없나요? 당할 수가 없. 진짜 네. 그 뭐 집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의 비호가 있었고 집안에서.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었죠. 네. 근데 딸이 몇 명이에요? 둘입니다. 아, 근데 제 위에 손혜원이고 밑에 이제 또 다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럼 여성은 2명인데 밑에가 동생이군요. 예 여동생입니다. 아, 근데 그 동생하고 관계는? 그러니까 뭐 관계를 안 하잖아요 걔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있으니까 그 아예 관계를 안 노타치, 하죠. 노타- 예예예. 예. 한때 손혜원이 밑에 있었죠. 저희 방송에서는 그 새벽에 하는 방송이 이제 일주일에 2번 있는데 그 방송에서 이제 손혜원이에 관계되는 그 일, 네. 뭐 거기 뭐 행방불명 된 사람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주변 잡기들 얘기 많이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지만 어떤 그 제 밑에 여동생도 손혜원이 밑에 좀 있었고 그 남편 아이가 손혜원이 밑에서 좀 오래 있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관계는 돼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그러니까 전혀 뭐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손혜원이 하는 말도 뭐 걔 자체도 치를 떨죠. 손혜원이라면. 아이 참. 예. 저렇게- 손혜원이가 사실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 매파와 비둘기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 매파 중에서도 아주 최전방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전방에 서서 뭐 사실 처음엔 제가 어설픈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얘를.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최전방에 서가지고 각종 모략을 꾸미고 선동을 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예. 이 손혜원이 우리 집이 원래 보수인데 모략이 완전 예, 모략. 왜 점점 빨간물이 들어갔을까라고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저희 매형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민주당의 그 사상적인 뭐 어느 정도 리더 역할을 했었던 그 김근태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뭐 완전 골수 좌파지만 골수 빨갱이죠. 뭐. 예. 그 사람하고 골수 좌파죠. 예, 완전 좌파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저희 매형하고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엄청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근태 씨의 그 좋아하는 사람들, 뭐 쉽게 말하면 후원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게 근우회라는 모임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후원회죠. 거기에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저희 매형하고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될 수밖에 예, 없네. 인사를 받고 소개를 받는 사람이 온통 다 빨간 놈들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그 뭐 광고회사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일거리도 주고 친해지면서 점점 그쪽으로 가깝고 손혜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우파 쪽에서는 일거리 안 주고 돈이 안 되고 좌파 쪽 가니까 돈이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일을 맡게 된 게 이게 사실 뭐 김근태 씨랑 뭐 친하려고 친한 건 아닌 것 같고 김근태 후원에서 책자와 홍보물 이런 것들을 손혜원이가 이제 따가지고 그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아, 그걸로 점점 친해지고 아 이거 좌파가 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노무현 재단의 로고를 만듭니다. 아, 얼마 받았는지 얼마를 기약했는지 세금 신고했는지 이거는 모르죠 저희는. 아, 근데 꽤 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로고를 만드는 게.
그래서 그걸 만들고 그쪽에서 많은 일을 받습니다. 좌빨들 속에서. 예.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빨들은 또 그렇게 머리 좋은 놈도 없어.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이를 좀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김정숙이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 있는 돈 되는 것만 좀 하다가 네. 2015년 7월 그때 정식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들어가는데 예. 들어갈 때는 뭐 김정숙이하고가 얘기도 안 했고 뭐 자기가 나중에 된 다음에 김정숙이한테 전화했더니 뭐 놀래더라. 여러분들 그 개쇼를 믿습니까 그거를? 네. 그걸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이 김정숙이하고 손혜원이가? 예.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들어가갖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을 처음 만들 때 이름이 더불어가 아니었었어요. 네. 더민주당이었었습니다. 그게. 예. 근데 사람들이 더가 뭐냐 뭐 한문으로 영어로 THE 해갖고 더도 되고 한글로 더도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네모난 로고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지금도 그런 얘기 있지만 그 표절의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모양하고 얼핏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그거를 보고 뭐 거의 비슷하게 색깔만 좀 틀리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계속 손혜원이가 그 남의 로고, 남의 디자인 같은 거를 그 표절했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모방을 많이 하는. 저희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이해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네. 제가 여기다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고 왔네요. 예. 그래요. 아, 뭐 손혜원 씨 그 저기 소주도 그 로고 이름을 손혜원 씨가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어떤 뭐 처음처럼요? 처음처럼. 예, 처음처럼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그 빨갱이 물에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네.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자를 만들고 네. 그 집자라고 합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남의 글에서 빼갖고 그게 그 20몇 년 동안 복역하다 나온 그 아시죠? 성공회대 그 성공회대. 그, 예. 그런 그분 죽었어요. 예. 그 사람의 쓴 글씨 가지고 집자를 한 거예요. 그 사람 글씨입니다, 그게. 뭐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가 나왔지만 이 더불어라는 게 여러분들 손혜원이 만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네. 그 얘기한 그 김영복인가 이영복인가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참 전에. 네. 거기에 더불어 숲, 뭐 더불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아, 예. 표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 그 사람이 쓴 책이 2권인가 3권인가가 더불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서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지 손혜원이 알겠죠. 뭐 자기도 그거 지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저 생각하지만 정도 그렇죠. 되면. 근데 이제 자기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빠져 들어가 있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없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손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굉장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얘기 다 들어보면 거짓말. 저희 집이 엄청 못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손혜원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배구를 시켰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그래갖고 배구를 하는 바람에 팔에 양팔에 맨날 멍들어 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배구를 그만뒀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건축학과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예비고사도 있었고 맞습니다. 본고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들 근데 다 쳤죠.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한 1년 정도 하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희 어머니가 부랴부랴 예체능계는 그때 시험이 없었거든요. 네. 본고사도 없었고 실기 위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학원을 보내면서 또 대학 교수한테 개인 교수까지. 이야, 그 정도면 얼마나 부자야. 그럼요.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한테 1대1로 가외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서 그때면 뭐. 자기가 옛날부터 이 미술 계통이나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고 갑자기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부랴부랴 공부해서 예비고사, 그건 본고사 예비고사가 필요 없으니까 예, 예. 그렇게 간 겁니다. 아, 그리고 그 가서도 시각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예. 그쪽 계통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아마 역부족을 느꼈나 봐요. 그러더니 이 광고 네이밍 쪽으로 이제 손해를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손혜원이 움직이는 걸 보면 예. 뭐 바꿀 수는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바꿀 수 있죠. 그 뭐 자기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도 저희가 수차례 뭐 수십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나전칠기 같은 것도 예. 자기가 엄청나게 잘 안다고 대한민국에 자기처럼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혜원이가 나전칠기에 그 전복 조각 하나라도 붙일 수 있다고 붙여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손혜원이는 그냥 장인들이 만든 물건을 파는 재주가 있을 뿐이에요. 그 유통에 좀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이 빨간물 들고 손혜원이한테 선을 대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상위 1% 되는 그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팔는 능력이 있는 것뿐이지 네. 파는 능력 외에는 없죠. 그 사람이 그걸 만들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까지 멀쩡히 대학 다니는 애를 복학을 안 시키고 목포에 내려가갖고 장인한테 그 붙이는 걸 배워라. 한 20년 배우면 잘할 거다. 이런 개소리 나고 앉아있고 평생 저희 아들을 글로 써먹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우리 손년 선생님 말씀은 제가 봐도 자 진실같이 보입니다. 근데 손혜원 씨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줬던 그런 나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년 선생님 말씀은 거의가 다 저는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손혜원 씨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요. 지금 뭐 목포에 어마어마한 집을 많이 사가지고 도대체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자기는 100년 이상 살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년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을 하지 못하고 네. 더 큰 돈을 바라고 그러니까요. 더 큰 돈이 있으면 네. 어떤 권력을 얻길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친구가 영분이 되고 네, 그렇죠. 그 친구가 결혼하기 전부터 몇십 년 동안 한 4, 50년을 같이 컸던 친구의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눈에 또 뵈는 게 그들은 없죠. 손혜원이를 이용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눈에 뵈는 게 없죠. 예, 아주 뭐.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천상천하유와 독종같이 지금 뭐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정권이 있죠. 바뀌면 다 징역 가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손혜원이나 김정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손혜원이가 저 정도로 국민들 여론이나 언론에 나와서 난장판을 치면 야, 혜원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여기 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데 네가 그럼 내까지 욕먹잖아. 그러니까 좀 자제하고 똑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혀 그게 안 되는 제가 그 김정숙 씨를 어릴 때부터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봐왔던 그분의 이렇게 성향으로 보면 아마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 선을 넘어버렸죠. 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나 그런 더 많은 쪽에서 더 큰 쪽에서 손혜원이를 손절매를 해버리면 네. 지금은 얻는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를 수가 없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혜원이가 죽을 때는 혼자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못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근데 아주 그럴듯해요. 네. 근데 김정숙 씨의 성품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들어갔을 건데 손혜원이가 야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죽으라고 뭐 이런 식이 아닐까. 뭐 배짱 이런 튀기면서 그런 네.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제가. 자, 그렇게 되면 자, 손혜원이가 올바른 사람 같으면 야, 정수가 지금 한간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가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가게 만드는 거야? 네 남편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충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 공산국가 되면 손혜원이 저 목포 땅이고 엄청난 재산 저 지 가질 수 있나? 못 가지지. 야, 손혜원부터 처형해. 이렇게 김정은이가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까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에 우리는 그쪽에 있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죠. 얘기하고요. 저희는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지들 정권이 영원하고 앞으로 몇 번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딴 데서도 얘기 몇 번 했지만 손혜원이가 잘못 생각한 게 이런 게 안 걸리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었으면 뭐 넘어갔겠죠. 네. 근데 이렇게 밝혀진 이상 단죄는 돼야 되고 처벌은 받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게 시기가 언제라는 거냐면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처음 냈을 때 이실직고하고 죄를 받고 그나마 친구 남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형이 확정돼서 뭐 감형을 받고 아니면 특사를 받고 해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는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아, 손혜원이가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까? 훨씬 나이 들어서 훨씬 큰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아, 예. 근데 저기 선생님 그 뭡니까? 국가 유광자로 됐는데 어떻게 돈은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제 간혹 사람들이 저희한테 연락 와갖고 예. 실제로 1,000만 원 집안 식구 전체가 네. 1,000만 원 넘는 게 맞느냐? 맞습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을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저희 어머니가 151만 8천 원 받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142만 2천 원인가를 최고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저희 6남매, 저희 조카들 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소득을 하고 있는 소득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이 까지기 때문에 일정 프로테이지 계산해 갖고 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제일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했고 세금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게 3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저는 그 통장에 있는 돈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안 쓰실 수가 없지. 예, 또 이 그리고- 이 성격상.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작년 5월부터 받았지만 예. 저는 올해 1월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 들어왔고. 근데 이거 만약에 정권에서 이제 손혜원 이거 잘못된 거를 밝히면 네. 다 토해내야 되죠. 당연하죠. 예.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거- 근데 이제 보훈처 얘기할 때 네. 그 저희가 이제 보훈처 자료를 다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 보훈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취소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보훈자가 돼가지고 많은 이익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문 규정, 그다음에 서훈 취소 사유 이런 게 네. 있는데 네. 서훈 취소 사유 첫 번째가 뭐가 들었냐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다 그러면 토해내야죠.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나 모든 식구가 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입 다물면 되는데. 그렇죠.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지금. 소년 니만 입 다물면 네. 우리 돈 들어오고 좋은데 왜 네가 그 나가서 정말 쉽게 말하자면 발광을 하느냐 이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가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아, 이 양반 손년 대표분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옳지 않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이분. 그러니까 지금 엄마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눌러준 구독을 우리 소년 선생님에게도 다 들어가셔서 구독 중을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분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꼭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말 한 사람이 10,000원, 이게 20,000원, 30,000원이 한 분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소년 선생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후원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탄압을 하는데 이 탄압을 뚫고 나가야만이 반드시 정말 진실을 밝힐 수가 있고 이 자유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선생님 또 다른 얘기. 예,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희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예. 저도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 대표님하고 저희 같은 이런 방송에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실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이 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생방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저는 하루에 3번 생방을 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생업을 제가 지금 사업하던 거 다 때려치고 모든 생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죠. 제가 낮 12시, 밤 9시, 새벽 1시에 생방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주 대표님도 생방을 하죠. 네. 지금 몇 군데 생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여기만 매진하는 분들이고 네. 녹화로 해서 자기 직장 생활 다 하고 사업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해갖고 그거를 그럴듯하게 다 묶어갖고 편집해서 녹화로 내보내는 분들은 자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쉬는 시간에 하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생업을 포기하고 그 생방을 매달리는 사람들하고는 진짜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그런 녹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법한 신문에 나 있고 이런 뉴스거리가 있는 사람과 하나를 욕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나 주 대표님이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네, 한번 근데 되죠. 이 생방송을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아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를 사실 한 30만 정도가 돼야만 종편이고 다른 신문사고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인용을 하고 그럴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방을 하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네. 저희 방송이요.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지만 저희 회원들은 아세요. 저희 식구들은 아는데 2만을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까지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네. 열흘도 안 걸렸어요. 네. 하루에 1,500명, 2,000명씩 올라갔어요. 네, 네. 2만이 딱 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 올라가고 거꾸로 하루에 100개에서 막 50개씩 줄어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독도 취소가 돼 있고 알림도 취소가 돼 있고 좋아요도 다 튕겨져 나가 있어요. 보면 이게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좌파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예, 하루에 1,000명 정도, 1,500명, 2,000명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딱 끝나고 하루아침에 거꾸로 갈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게 저희 콘텐츠가 나빠서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하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네,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2만 명이 넘어가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또. 그 2만 명을 안 올려주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정말 오셔서 저희 오시는 분들 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원 원하지 않아요. 후원이 정말 필요는 하지만 정말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방송을 들어주시고 하는 걸로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그러니까 조회수 조작도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예. 당연히 이루어지죠. 예, 저도 지금 뭐 탄압이 말도 못하고 광고가 거의 막 문재인이 비판하는 그래서 광고 다 잘리고 올라가지 않아요. 손혜원이나 문재인 이름만 들어가면 광고가 안 실려요. 예, 안 여러분. 실려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가 못 실어준다고.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그리고 회원 그 구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 손혜원 선생님한테 지금 여기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손현님 힘내세요. 반드시 우리가 손현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정의가 살아있고요. 진실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꼭 구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비리 추적단에 들어오셔서 그 생방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커뮤니티에 글 올린 거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가 매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데 아침마다 하나 올립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오늘 올린 게 그거예요. 이제 이 정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적고 나서 끝에다가 매번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내년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물론 우리 주 대표님도 지금 이제 포항 쪽에 나가시려고 이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아니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까? 예, 예. 뭐 여러분들이 다 많이 고생하겠어요. 근데 거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 1년 금방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거 정말 좋은데 그것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응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토요일 날 광화문제도 한번 나와 보시고 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손현 선생님과 계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손혜원 비리 추적단 이래갖고 광화문에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저희들이 공지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 같이 합니다. 예, 저희 엄마 방송과 우리 손년 선생님과 같이 방송 집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모토가 뭐냐면 손혜원 구속 촉진대회입니다. 예, 손혜원 구속 촉진대회.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예. 힘을 실어주시면 네. 아마 저희 엄마 방송에서 계속 나가면 아마 많이 오실 겁니다. 네.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네. 뭐 뒤는 창대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예. 아, 우리 소년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여기 응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구속 촉진대회 화이팅! 이렇게 가 좋습니다. 날짜 정해지면 가겠습니다. 네. 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얘기 또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 손혜원이가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그 손혜원이가 만든 재단이 있잖아요. 네. 그 재단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운영할 사람을 옛날에 미르재단에 있던 여자 하나를 그 데려와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고 자기 재단으로 끌고 와서 지금 재단 운영을 시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네. 자기 보좌관으로 그 비서관으로 재단이 쓰면서 이름이 뭐죠? 조희숙입니다. 아니 재단이요? 예. 재단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고 크로스. 포인트 문화재단. 예, 문화재단. 그 자기가 맨 처음에 만들고 대표로 있다가 예. 이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인 저희 매형 이름으로 네. 바꿔놨는데 손혜원이가 또 국회에 이제 의원이 안 되고 그만두게 되면 자기 이름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100%. 네. 남편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재산을 넣고 자기의 그 골동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희사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목포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할 때도 있는 돈 다 글로 집어넣고 11억 대출 받았고 7억 1천만 원도 재단으로 내가지고 사게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재단으로 내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재단에 들어간 물건이나 돈을 손혜원이 마음대로 못 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손혜원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단의 마음대로 다 차입금으로 하는데 뭐. 마음대로 쓰고 물건도 맞아요. 마음대로 팔아먹습니다. 맞아요. 손혜원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게 현금에 들어간 거는 손혜원이가 재단한테 빌려준 겁니다. 차입금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게 재단의 재산이 될 수가 없다고요. 제가 그거를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같으면 손혜원이가 자기 말로 100억이 넘는 재산을 그 골동품을 네. 재단으로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판다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거짓말이에요.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그걸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나 물건을 재단을 만들 때에 거기에 법인 자금으로 증자를 해서 집어넣으면 사실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못 팝니다. 근데 손혜원이는 증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출자금으로 넣은 것도 아니고 법인을 만들 때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자기 말로 100억이 넘는 물건이 들어가 있고 뭐 자기가 그 전에 돈도 들어갔고 이번에 7억 1천만 원도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100억이 넘는 물건이 있고 돈이 몇십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자본금만 못 건드려요, 아무도. 근데 자본금 위에는 다 손해오니 거란 말이에요. 그 자본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최저 자본,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자본금은 5천만 원에 불과 5천만 원. 예. 여러분들 이건 페이퍼 컴퍼니예요. 맞아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최저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요. 그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실. 네. 근데 그 이외의 거는 재단의 재산으로 등록되질 않기 때문에 누구나 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아니 재산이 물건이 100억이 넘고 돈이 몇십억씩 들어갔다고 하는 재단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거 자기 거 다 빼고 법인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5천만 원이요? 벌써 거기 직원들 월급도 없어졌죠 지금. 맞아. 이건 껍데기 회사라고요. 이런 장난을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손혜원 씨가 하는 거의 뭐 모든 것은
우리 손현 대표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거짓이다. 손혜원이가 지금 화장실 가서 똥 싸는 것 빼고는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엄마 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이 패거리들이 정말 다 같이 헤쳐먹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또 다음 얘기를 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요새 그 검찰 조사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렇게 늦게 결과 나오는 것도 웃기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이제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말로 어린 친구들이 말하는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관종이라는 말은 관심종자라는 거거든. 관종. 관종. 남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 근질거려서 못 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저번에 며칠 전에 그 프랑스의 그 저기 노트르담 성당 화재가 났잖아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가슴 아프더라. 예, 자기 SNS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네, 있을 수가 없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그러니까. 그걸 나니까 입이 근질거려서 또 못 견딘 거 같고 자기 SNS에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남대문 그러니까 국보 일원인 숭례문이죠. 남대문이잖아요. 네. 숭례문 화재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나서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다음에 숭례문 복원 과정에 어떤 부조리가 없었는지 한번 복귀하자. 참나. 아이고. 그리고 뭐 오래된 유물을 대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든가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딴 소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답을 좀 했었죠. 그래서 속에서 막 아침에 막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그 불행은 우리나라의 그 숭례문 탔을 때 얼마나 가슴 너는 뭐 했냐나 묻고 싶어. 너는 뭐 했냐? 맞아요. 네 물 한 바가지라도 가져와서 그렇죠. 껐냐? 이렇게 좀 우리가 대꾸를 해야 그 돼요. 빨갱이들하고 아마 와인 마시면서 아마 놀고 있었을 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는 그때 뭐 했냐? 그리고 다 지난 거 지금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거기에 한번 숟가락 얹어 보려고 예. 또 이렇게 말을 한 게 예. 진짜 이 손혜원이는 아무리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보면 볼수록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건 네, 진짜. 네. 자, 우리 손현 선생님 뭐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끝이 없는 손혜원이의 거짓말 그리고 비리 거기 플러스 김정숙까지 이렇게 한 뭉치로 욕을 먹고 있는데 자, 이 정도 되면 손혜원 씨는 좀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실토를 하고 감옥에 가야지. 감옥에 가야죠. 네, 그래갖고 감옥 이제 가야죠. 자기가 좀 정말 뭘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인가 보니까 그 이현주 의원한테 네, 네. 또 독서를 퍼붓어요. 이현주한테요? 네. 뭐라고? 뭐 아무튼 보세요. 내 입으로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뭐 이현주한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거기다가 또 답을 보냈는데 이현주 의원이라는 사람이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이렇게 계속 당적을 바꾸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사법고시까지 붙고 변호사까지 하고 똑똑한 여자잖아요. 예, 예. 근데 시작을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민주당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지금 또 탈당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 아니지만 나와가지고 뭐 한국당으로 갈 것 같은데 정지가 돼 있죠 지금. 예. 손학규가 정지를 예, 시켜가지고. 점점 이제 점점 우리 우측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그렇다면 자기가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점점 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탈출하는 게 뭐 지능순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좌측에서 탈출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아니 막 굉장히 지금 자기가 선택을 처음에 잘못했었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점점 저는 우측으로 오는 가장 거죠. 서운한 게 이현주 의원을 이제 한번 만나겠지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4대강 이명박 그 정권을 물어 뜯었거든요. 그때는 뭐 솔직히 진보보다 더 센 발언을 했죠. 네. 애지간한 진보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자기가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갔고요. 또 이현주가 그때 당시에도 뭐 이 민주당에 가기 전에 삼성 계열의 대기업 계열에 거기서 일을 했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삼성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최고로 네. 바로 세우는 그런 기업에 거기서 일을 한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탈색을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속이 상했고요. 그 법무팀장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유장창 외쳤거든요. 근데 난 그게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도 자기가 확실하게 정말 그거를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었다. 그리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 앞장선 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었더라.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오케이 그래 네가 사과하고 잘못된 걸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당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한국당 당원이니까 나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계속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변명을 아직 전혀 안 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주 대표님 말씀대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전 그걸 그리고 말하고 이제 싶어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예. 미숙했다라고 하는 사과가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네. 그래도 일단 그분이 보수 쪽으로 왔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현주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저는 묻고 싶어요. 저도 이현주 연하가 안 친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이현주 의원이 나쁘냐? 저 좌빨 민주당이 나쁘냐? 민주당이 나쁘죠. 그러니까 포용을 네. 하자고요. 일단은 예.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저 그러니까. 좌빨들을 이기기 위해서 보수는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손현 선생님 포용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포용해야죠. 지금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자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에 뭐 몇 조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한국당 들어가면서 하겠죠. 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의 치가 가장 이 글이 다 있어요. 글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지가 다 말한 거 남겨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국민들이 사과를 하고 뭐 이번에 들어가면서 하지 않겠어요? 한국당에 받아들이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반대 안 합니다. 젊고 똑똑하니까 들어와서 진짜 쟤네들하고 싸워준다면 우리가 환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뭔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들어갈 때.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손혜원이 보세요. 그 여권 안에서 마치 그 여왕을 모시는 시녀들의 대장처럼 김정숙이 앞에 딱 놓고 그냥 그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대장처럼 예. 그 설레발 치면서 그리고 또 그 수많은 개인 비리와 부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손혜원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죠. 예. 여기 지금 우리 손현 선생님 출연료 꼭 챙겨주세요. 예.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셨네요. 아이고. 저보다 예. 더 어려우신 분이 우리 대표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예. 제가 출연료를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죠. 예. 근데 제가 안 받는 이유가 예. 이거를 안 받아야지 제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그리고 저를 예. 불러주시고.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출연료 20만 원 받아갖고 여러분들 부담되면 저를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다른 방송도 제가 나가고 싶다고 전화하면 얼마든지 네.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예. 제가 이 일의 많은 확산과 손혜원의 비리를 알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댓글에 저는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정당이라는 데 가입을 해서 활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로지 NGO 시민단체에서 주야장창 활동을 했는데 지금 여기 댓글에 보면 이현주에 대해서 너무 흑백을 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흑백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갖고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지. 다른 거 갖고 싸울 게 맞아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얘기하는 바람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면 네. 이현주 의원은 충분히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저랑 이현주 의원이랑 사이가 나빴던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현주 의원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만났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한테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도 사과한 사람인데 이런 거 사과 안 하고 가겠어요?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일단 우리 보수 쪽으로 왔으니까 예. 몇 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라도 손혜원이 그 죄수복 입고 청문회 같은 데 나왔을 때 네. 그 손혜원이를 다그치고 죄를 단죄를 하고 야단을 치고
뭐 그때까지도 우기면 그 앞에 있는 명패를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이현주 의원 일단 보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자기에 대한 지난 거의 얘기는 하겠죠.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거는 예. 우리가 하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두고 보자고요. 예, 예. 뭐 이제 자기가 이 자유한국당 생각까지 한다면 사과하겠죠. 예, 네, 뭐- 반드시 사과는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야 이게 매끄럽게 무슨 일이 또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사소한 일에 걸려서 못 넘어간다.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대통령과의 이 연주가 얼마만큼 각을 세웠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연주를 이렇게 참 이렇게 선뜻 이렇게 얘기를 잘. 이거 손혜원이 방송인데 왜 참 이현주 의원 얘기가 너무 예. 길어져. 근데 손혜원이는 뭐 제가 봐도 천하의 나쁜 년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천하의 방송에서 나쁜 년 같아요. 처음으로 밝히는 걸 얘기해 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부 여론이나 아니면 이 뭐 하여튼 손혜원이에 관계되는 곳에서 저희한테 은밀하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네. 손혜원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어저께 밝혀져서 저희 방송에도 얘기 안 한 얘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손혜원이가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말로 100억대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낮은 칠기나 골동품을 네. 지자체에다가 헌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잔머리인지 아십니까? 네. 그거를 헌납을 하게 되면 남산에 있는 자기 이름으로 된 가짜 박물관이라고 이름진 낮은치길 박물관이라고 이름진 데 물건을 빼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산에 있는 건물은 비워서 자기가 팔아먹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1년에 수억을 들여서 관리비가 들어가대요. 인건비 또 그거 뭐 보호하는 거 그쵸. 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걸 하면 그 윗대가리들 그 박물관의 윗대가리들을 누굴 앉혀놓겠어요. 손혜원이가 자기 그렇죠 다 100% 다 잡하고 자빨들 자기 앉히겠죠. 말을 수족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겠죠. 그 월급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다가 판매점을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나면 그걸 판매하는 거.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제일 처음에 용산구에다가 이거를 제일 했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용산구 구청장도 지금 민주당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노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아시는 내용이에요. 목포와 전라남도에다가 다 제의를 했어요. 네. 이걸 다 거부당했어요. 예. 여러분들 목포하고 전라남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민주당 쪽이잖아. 근데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노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지난주에 예. 손혜원이가 승명요고를 가서 예. 그 숙녀회 멤버들을 모아놓고 그 수뇌부들을 다 모아놓고 승명요고의 운동장 지하를 파서 건물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화여대 가보셨나요? 예. 이화여대 정문을 가면 예. 그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를 밑을 파갖고 지하 7층을 파갖고 ECC 회관이라고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정말 명문이에요. 명물로 됐고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 오면 관광객이 그거 구경하고 난리예요. 이화여대 앞에, 이화여대 안에. 네. 그러니까 운동장 밑으로 판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보고 또 표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승명여고 운동장에다가 그거를 똑같이 비싸게 파갖고 자기 박물관, 자기 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전시를 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야, 이게 정말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비용은 학교가 내고 네. 관리 비용도 학교가 내고 운영은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욕까지 이 돈벌이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끝나고 가면 저희가 학교에다가도 공문을 접수하고 저희가 다시 또 캠페인을 벌일 거예요.
이거를 승명에서 받아들인다면 네. 승명요구 폐교 운동까지 우리가 할 겁니다. 아, 예. 이거는 하여튼 이 표절하고 이 도용 막 남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거에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여자예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생명요구 운동량을 파갖고 자기 박물관을 집어넣자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자기가 지금 뭐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자, 오늘 저희 엄마 방송에서 손혜원 비리 추적단 소년 우리 동생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손혜원이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비리를 자근자근 좀 씹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년 선생님 손혜원 비리 추적단 TV에 들어오셔서 꼭 이 구독 중을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도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